임진왜란이 끝나고 슬프게도 30년도 안 돼가지고 전쟁이 또 일어나요. 아마 임진왜란 때 어린 나이였으면, 태어났으면 어린 나이에 임진왜란 겪고 중년이 되어서 정묘호란 겪고 나이 또 9년 만에 병자호란까지 3대 전쟁을 다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혹시나 제가 TV에 출연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쌤은 두 가지 항상 메시지 전하죠. 지난주에 세종 가서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책도 그런 책을 내고 싶어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뭐랄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을 좀 주고 싶어요.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보다 억수로 못 살지만 행복 지수는 되게 높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대 강국에 들어간다 하고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그래요. 그죠? 행복 지수가 너무 낮은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합격과 성공을 기원하고 두 번째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늘 여러분들한테 2.0 올인원 3점 기출때 늘 해온 이야기가 뭐죠? 언제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알겠어? 합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미쳐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열정. 내가 해준 메시지가 그거지. 합격과 성공은 언제나 미치면 성공합니다. 합격합니다.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말라고. 대나무의 지혜를 배우라고. 대나무는 많은 가지를 그저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굳게 가운데 자르고 길게 자랄 수 있다고.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뭘 하더라도. 전환길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 게 뭐다? 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한 곳에 집중하는 바로 열정을 늘 강조했죠. 실천했고요.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시험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때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죠.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 아직 젊다. 늘 그런 마인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감사에서 나옵니다. 모든 불행은 불평에서 나옵니다. 우리 옆집은 이렇게 잘 사는 나는 왜 이러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비교하지 말라. 다음에 공무원 가더라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직급이 높은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뭐 나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뭘. 비교하지 말고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아? 남은 넓은 아파트 우리는 이렇게 살고 어떤 차 타고 나는 이렇고 어떤 사람 성질하고 나는 이렇고 그리고 그 비교를 좀 초월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주의 중심은 정작 본인이잖아. 근데 그걸 자각을 잘 못한다고 대부분 다. 계속 비교한다고. 그럼 불행한 거죠.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된다고.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보기에 부러울 거 없는 남 부러울 거 없고 언제나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불행해 보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지경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인은 정작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미소를 띠고. 그 차이가 뭘까?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다음에 공직 가더라도 예를 들면 합격한 뒤에 쌤이 아마 강연하러 좀 다니고 할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나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고 그런 책을 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성공과 행복 그 두 가지를 다 전해주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행만 하면 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강연 가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전국 투어 가서도 딱 두 가지 메시지. 그 안에서 제 책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언제나 전하고 싶어요. 아무튼 아까 내가 전쟁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던 이야기는 이때 불과 임진왜란 겪었죠. 전쟁 수습되려는데 정유재란이 또 일어났죠. 5년 만에. 그 7년 전쟁 겪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뭐다? 30년도 안 돼가지고 또다시 정묘호란을 겪는다고 이번에는. 9년 만에 병자 호란을 또 겪는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때 잡혀간 여자들이 50만이 넘어요. 실제로는 50만 안 됐다는 설도 있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안 그래? 예? 그에 비하면 지금 자네들은 전쟁 겪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러냐? 예? 그러고 유튜브에 그런 거 있대. 누칼협 원조 전환길 이리 돼 있대. 누가 칼 들고 협박하더나? 공부하는 너가 선택했잖아. 조선시대는 내가 자주 하는 말로 자고로 여자로 태어나지 말지니. 왜? 모든 운명이 남에 의해서 결정된다. 비참하잖아. 하지만 지금 누구는 뭐고? 공무원 누가 시켰냐?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얼마나 이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냐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들은 다 우울하고 불안해, 불행할까? 마인드를 바꾸라고. 역사를 통해서.
지금 봐, 이때 전쟁이 졸래 많았던 걸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 역사상 평균 나누면 삼국시대는 3년에 전쟁 한 번이었거든. 삼국시대 때 3년에 전쟁 한 번이야. 이 나이까지 지금 25이면 지금까지 전쟁은 최소한 8번 겪었다고. 이해되냐? 끊임없는 전쟁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누구는 전쟁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절대 굶주림이 박정희 때 없어지거든. 보릿고개 사라지는. 그 전에 절대 쉽게 말해 청동기 시대 벼농사 시작되었고, 하지만 늘 굶주렸다고. 근데 인간의 3대 본능 중에 식욕이, 굶주림은 인간이 늘 굶주리면 되겠다고. 그 역사가 우리나라 불과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끝난다고. 근데 지금은 절대 빈곤도 없잖아요. 상대적 빈곤이 뭔데? 비교하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빈곤만 해결되면 다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근데 웬걸 선진화되면서 우울증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거든. 왜 그럴까? 정신병이야, 그게 전부 다. 아세요? 조선시대에는 우울해질 틈이 없었거든. 왜? 밤낮 일을 하다가 피곤하게 자고, 또 일어나면 일을 하고, 또 피곤하게 자고.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생각하게 돼.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선진화되면 될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꾸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가 다 그건 전부 다 정신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달렸다, 이 말이죠. 제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이 강의 들을까?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맨날 정신과 진료하면서 우울증 환자 늘 진료해 가는데 해주는 이야기가 한길이 네 이야기야. 한길이 니는 청년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그게 사실 정신과 역할이 병원에 찾아오면 내가 하는 역할 다만 차이점은 자기는 약을 처방해준다. 나는 약 처방이 아니라 그냥 마인드를 그냥 생각하는 걸 바꾸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거죠. 아무튼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역사 배우면서 이런 불행했던 역사가 너무 많은데 지금은 전쟁도 없고 절대 빈곤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을 한번 전환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는 마인드 이걸 가지게 되면은 가진 게 많네. 청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했잖아. 누가 시켜서 강요하는 게 조선시대 삶이 아니라.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냐. 한마디로 프리 자유함이 있잖아요. 선택도 내가 하고 공부도 내가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가지면은 공무원 수험생활 또는 우리가 도전 중에도 행복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런 마인드를 간직하면은 평생 남들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